네, 요즘 선거판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게 바로 탈모약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탈모약 건강보험 적용하는 걸 검토하겠다. 공약으로 채택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탈모인들의 지금 뜨거운 반응을 끌어내고 있다고 하는데요. 근데 이 이야기가 나오면서 한쪽에서는 이거 건보재정 감당이 되겠냐. 이거 모퓰리즘이다. 또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기도 한데요. 자, 이 문제 어떻게 봐야 될지 민주당 선대위 신복지위원회 보건의료 분과장을 맡고 있는 서울대 의대 김윤 교수와 함께 좀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선대위 차원에서 보험 적용 어떻게 할지 구체적인 방안은 좀 검토를 한 겁니까? 제가 속해 있는 신복지위원회에서 검토하는 건 아니고 예. 선대위의 정책본부라고 하는 조직이 있는데요. 그 정책본부 차원에서 이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여쭤보냐면 탈모약이라고 그냥 통칭을 하지만 네. 사실 따지고 들어가면 되게 여러 가지로 나눠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모발 이식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탈모 방지를 하는 약품도 있을 수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 모든 걸 전부 다 건보 재정으로 그러니까 보험 적용을 해주는 거냐 아니면 일부만이냐. 사실 이거부터 먼저 정리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누구를 대상으로 할 거냐, 그렇죠. 어디까지 급여할 거냐를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어디까지 급여해야 될 거냐에서는 먼저 탈모 방지를 하는 약, 그다음에 이제 탈모가 아주 심한 경우에는 가발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발에 대한 급여. 가발도 엄청 비싸대요. 네, 뭐 보통 한 200만 원, 뭐 300만 원 이렇게 한다고 하고. 저도 이제 물어보니까 이제 처음 알게 됐는데 이게 가발을 한 번 만들면 그냥 계속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가발이 닳기 때문에 예, 1년에 두세 개를 써야 된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예, 예. 그러니까 아니, 이게 200, 300원은 걸 두세 개를 써야 된다고 네, 1년에? 그렇습니다. 네. 비용이 그러면?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건 이제 물론 아주 중증이어서 그 가발이 아니면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정도의 경우에만 해당하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모발 이식은 이게 뭐 일종의 성형 수술에 가까운 것이라 아마 하더라도 굉장히 제한적으로 꼭 필요하신 분들에게나 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왜 이 질문부터 드렸냐면 지금 이제 건보 재정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인가가 지금 주된 논쟁거리잖아요. 그런데 그러려면 비용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 어떤 걸 보장해 주느냐에 따라 비용 계산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먼저 이 질문부터 드렸는데 아무튼 근데 지금 이상희 교수 같은 경우는 최소 1조 이상 들어간다. 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한 바가 있고 반면에 이재명 후보는 1,000억 정도면 된다고 또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계산법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탈모 인구가 1,000만이라고 하는데 그 1,000만 중에서 어디까지 누구를 대상으로 해줄 거냐. 그다음에 탈모 치료의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어떤 범위까지 급여해 줄 거냐에 따라서 그 건강보험의 재정 부담은 뭐 크게 달라질 수 있어서 지금 구체적인 공약의 안이 나오기 전인 상태에서 뭐 1조가 들어간다, 뭐 재정이 파탄난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 성급한 또는 좀 과장된 비판이 아닐까 싶습니다. 일단 좀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나와야 그에 따라서 비용 계산이 되는 건데. 네. 그렇죠. 아직 이게 지금 안 나온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포괄적인 논쟁거리로 한번 좀 옮겨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네. 이걸 비판하는 분들은 탈모 스트레스인 건 아는데 생명과 직결된 건 아니지 않느냐. 네. 이 점을 지적을 하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수님? 그러니까 우리가 전통적으로 건강보험에서 이제 생명에 직결되는 치료, 뭐 검사 이런 것들에만 이제 건강보험을 적용해 왔는데요. 사실 죽고 사는 문제 말고 뭐 정신적인 문제나 사람들이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불편 또는 그보다 좀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에서 적용해 주는 쪽으로 우리가 조금씩 옮겨가고 있습니다. 현재 그러니까, 추세가?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유방암 수술을 받아서 유방을 이제 완전 절제한 경우에 유방 성형술이라는 걸 하지 않습니까? 유방을 복원해 주는 수술. 그게 이제 현재 정규 건강보험 급여는 아니고 이제 선별급여라고 해서 본인 부담률이 좀 높은 건강보험 적용 대상. 적용은 해 주는데 대신 본인 부담률이 좀 높아서. 높은 50% 본인 부담률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래요? 네. 근데 뭐 비슷한 예로 청각 장애나 발달 장애를 겪고 있는 아이들에서 언어 치료 같은 것이 예전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새로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고요. 예. 또 뭐 비슷한 예로 발달 장애에서 주로 시행하는 놀이 치료 같은 것들도 있는데요. 예. 외국에서는 이제 보험 급여가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보험 급여가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우리가 무슨 약이나 검사나 수술이나 이런 것 말고 예. 이제 새로운 유형의 서비스, 의료 서비스들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이 점차 확대 적용되고 있는 추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탈모 관련해서 좀 뉴스를 보면서 하나 궁금했던 게 지금도 이제 보험이 적용이 되는 경우는 있긴 있다면서요. 그래서 유전적 요인이나 이런 것 때문에는 적용이 안 되는데 스트레스성 탈모는 또 적용이 된다면서요. 네. 근데 이게 유전인지 스트레스성인지 어떻게 그 판별이 돼요? 보험 적용의 기준은 그 탈모의 정도와 그러니까 그 심각한 탈모를 일으키는 이제 질환에 주로 적용이 되고요. 예. 그래서 이제 소위 원형 탈모라고 얘기를 하는 동그랗게 이렇게 탈모가 일어나는 그런 것들이나 또는 이제 그 흉터성 탈모라고 해서 일종의 자가 면역 질환이어서 우리 몸에 있는 세포들이 뭐 네. 백혈구 이런 세포들이 예. 이제 그 모낭 세포 머리를 만들어내는 네, 네, 세포를 공격해서 부분적으로 이제 흉터처럼 모양이 생기면서 부분에 탈모가 일어나는 그런 질환들은 이제 급여가 되고 있습니다. 아, 의학적으로 원인 규명은 가능한 겁니까? 종류 그러니까 좀 나누는 거가? 네, 네. 네. 그건 그렇게 되는 거고요. 예. 근데 지금 이 논란이 이제 더 거세지는 이유가 탈모약만이 아니라 임플란트도 이제 건강보험 적용을 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네. 도대체 어디까지 하는 거고 건보 재정이 무슨 뭐지 이게 화수분도 아니고 어떻게 하라는 거냐 이 얘기잖아요. 이건 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두 가지 관점에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텐데요. 예. 하나는 이제 현재 우리가 가진 재정의 범위 내에서 감당 가능하냐. 두 번째는 임플란트 탈모 말고 이제 그런 비슷한 우선순위 좀 중요성을 갖는 다른 영역에서 아직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지 않은 것들을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잠깐만요. 그 말씀하시니까 그럼 이 질문까지 추가로 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선대위에서 나온 거 보면 난임 부부 지원 강화하는 거, 그다음에 임신 중지 수술 이것도 건보 적용하는 문제, 그다음에 청소년 HPV 무료 접종하는 거 이런 거 전부 다 지금 그 도입한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게 네, 전부 다 그렇습니다. 건보 재정하고 연결이 된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감당이 됩니까? 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누구를 대상으로 어느 정도 서비스를 할 거냐에 따라서 이게 재정의 규모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이제 구체적인 계획을 놓고 이제 검토를 해봐야 재정 부담의 이제 정도는 알 수 있을 텐데요. 그러니까 뭐 일부에서는 건강보험 재정이 그렇게 뭐 여러 가지를 건강보험 적용을 해주면 금방 파탄 나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계신데 이제 비유를 하나 들자면 이제 문재인 정부 초기에 문재인 케어를 할 때 건강보험의 누적 적립금 그러니까 쌓여 있는 돈이 20조였습니다. 쉽게 이제 그 은행 잔고 비슷하게 그렇죠. 은행 잔고 언제라도 빼서 쓸 수 있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재인 케어를 할 때 그 중에 10조를 보장성 강화에 쓰고 10조는 남겨놓겠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는데 예. 작년 말 현재 남아있는 누적 적립금이 17조 원입니다. 그러면 10조도 안 쓴 겁니까? 3조밖에 안 쓴 거죠. 예. 근데 물론 그래요? 네. 그러니까 보장성 강화를 뭐 안 한 그 보장성 강화에 이제 예정된 만큼의 돈밖에 안 들어가기도 했고 이제 코로나 사태 때문에 국민들이 병원에 잘 안 가시면서 네. 예. 그 건강보험 재정이 좀 남은 거죠. 아, 코로나하고 또 연결이 됩니까? 네. 그런데 이제 문재인 정부 초기에 누적 적립금 10조를 가지고 이제 보장성 강화를 하겠다고 했을 때 예. 당시에 이제 많은 그 뭐 학자나 또는 보수계에서 비판은 뭐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 다 소진하고 맞아요. 적자로 돌아설 거다. 거달란다 그랬어요. 예,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예. 지금도 그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건강보험 재정이 파탄 난다라고 하는 거는 약간 좀 그 확실한 근거를 가지지 않은 추정인
일 수 있어서 아하. 예, 우리가 좀 엄살일 수 있다. 네네네. 그래서 얼마나 합리적인 계획을 세우느냐에 따라서 예. 저는 뭐 감당 가능한 수준에서 그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 그러면 지금 적립금이 많이 쌓여 있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건보 적용이 아니라 약가를 낮추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또 이제 주장을 하던데 이건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지금 현재가 그 특허가 걸려 있는 소위 오리지널 약이 특허가 만료되면 복제약이 나오게 됩니다. 카피약이라고 말하는 거죠. 예. 예. 근데 그 복제약은 원래 특허가 걸린 오리지널 약의 절반보다 약간 높은 수준으로 약가가 책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일반적인 현재 약가를 책정하는 원칙이라 예. 뭐 그 탈모 방지제만 약가를 특별히 낮출 수 없다는 문제가 있고요. 그거를 못 낮춥니까? 제도 만약에 그러니까 복제약의 약가를 낮추게 되면 모든 복제약에 대해서 약가를 동시에 낮춰야 되고 그러면 주로 이제 복제약을 생산하는 국내 제약사들의 경영 상태가 이제 좀 악화되는 문제가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게 되는 거군요. 이게 좀 제도성의 문제가 있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탈모약만 그러면 약가를 낮출 수는 없다. 낮추면 다 같이 낮춰야죠. 예. 그렇게 되는 거다. 자, 건강보험 그 급여 있잖아요. 네. 기준에 대해서 그러니까 총평해 주신다면 어떻게 평가해 주시겠어요? 우리나라는 이제 뭐 건강보험 제도를 단기간 내에 굉장히 성공적으로 이제 운영해 오긴 했지만 네. 여전히 그 전통적인 의학적인 치료 그러니까 뭐 검사, 수술, 약 이런 것들에 대해서만 이제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뭐 언어 치료, 놀이 치료, 상담, 뭐 일상생활에 사람들은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여러 가지 그런 건강상의 문제들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대응을 해온 게 사실이고요. 예. 지금보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국민들의 건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건강보험의 보장 범위를 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예. 그 지점에서 제가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지금 시중에 민간 그 의료보험에 이제 임플란트 보험도 이제 많이 나와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만약에 임플란트를 건강보험에서 보장을 해준다면 굳이 국민들이 이중으로 민간보험을 들 이유는 없을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사실 10년 전 2012년 됐을 때 이게 한번 이제 그 이슈로 올라갔다가 그다음에 싹 가라앉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건강보험의 적용 대상을 확 늘리는 대신에 그래서 민간보험을 들지 않아도 하는 대신에 보험료를 좀 올리자.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가 별로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쑥 들어갔잖아요. 네. 요 큰 방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저는 필수적인 의료, 치료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보장 범위를 확 늘리고 아주 선택적인 부분에 대해서 민간보험을 적용하도록 해서 네. 건강보험과 민간보험의 역할을 명확하게 구분해줘야 국민들의 보험료 부담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처럼 민간 의료보험이 건강보험이 보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본인 부담률까지 보장해 주는 방식으로 가면 민간 보험료도 올라가고 건강 보험료도 올라가는 보험료의 이중 부담이 생기는 문제가 있어서 그러니까요. 예. 그게 또 이제 현재 그 여러 가지 뭐 도수 치료나 뭐 여러 가지 미용 주사나 이런 약간 불효불급한 의료 서비스, 비급여 의료 서비스를 늘어나게 하는 원인으로도 작용을 하고 있어서요. 그런 문제가 좀 장기적으로 해결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임플란트는 민간 의료보험인데 또 탈모는 없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마무리를 하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서울대 의대 김윤 교수와 함께했습니다.